안녕하십니까. 서민의 법무도우미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. 우리 동네 법무사는 전세금 반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데요. 보통 이제 전세금 반환 신속히 전세금 반환받기 위해서는 네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무사 통해서, 그리고 그래도 안 주면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, 임차권 등기를 해도 안 주면 그때는 지급명령에서 어, 판결 받아가지고, 판결 받아도 안 주면 이제 강제경매로 강제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. 대부분 영증명이나 임차권 등기 단계에서 다 해결은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문제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까지 나왔는데도 전세금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강제경매를 넣었습니다. 강제경매를 넣었더니만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제 보정명령을 갔습니다.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 세입자 살고 있던 방이었습니다.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다른 임차인이 2021년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점유 및 전입 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권리신고를 했는데, 신청 채권자, 그 임차인이 저희 사무실 고객,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6월 27일부터, 이때 이제 계약서 상에 이제 접는 날짜겠죠, 그죠? 그래서 임차권 등기 접수일인 2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대항력을 유지했다는 그 구체적인 소명자로, 점유하고 있다는 소명자를 제출하시오. 왜냐하면 같은 201호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두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한 사람만 이제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다른 임차인은 10월 13일 들어왔다는 거죠. 10월 13일. 이분께 제가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11월 19일에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임차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. 그 등기가 올라간 것은 12월 24일. 근데 이 세입자분이 이사를 간 건 언제냐? 7월 6일날 이사를 가서 7월 6일날 7월 6일날 이사가고 이제 집은 일부 남겨뒀다 그러는데, 그렇다면 이제 그 일부 남겨뒀다는 부분에 증거, 소명 자료를 요구하니까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, 이런 부분에서 짐은 이사는 가지만 짐은 남겨뒀다. 이 짐을 나중에 버린다거나 하면은 임대인 당신은 주거 침입죄 내지 주거 침입죄, 그리고 졸투죄로 처벌받는다.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, 그러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겠죠.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임차권 등기 할 때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7월 6일날 보시면 7월 6일에 이사를 가시고 나서 이제 뭐 증거 자료는 뭐 사진 찍었다고 하시는데, 글쎄 그분한테 이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며칠 지났는데 좀 연락이 없네요. 관리비 납부 내역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. 상담을 해보면 세입자분들이 임차 전세 기한이 끝나서도 집주인이 뭐 뺏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바로 하십시오. 임차권 등기를 내용증명 보내놔서 이제 안 주면 바로바로 하십시오. 왜냐하면은 어차피 뒤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. 어차피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뭐 혼자 하시려면 번거롭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도 임차권 등기를 혼자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냥 법무사한테 그냥 비용 좀 주고 임차권 등기 의뢰하고, 그럼 임차권 등기는 보신 것처럼 신청하고 24일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. 보통 한 20일 정도, 한 달 안 돼가지고 등기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보통 세입자분들이 좀 정도는, 한 달 정도는 전세집 살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. 안 주면 그때 이제 이사 가시면 되는 거고, 그럼 임차권 등기되고 난 다음,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사 가시면 되는데, 만약에 이제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일부 남겨두고 사진 찍고, 그리고 임대인에 이러한 사실을 또 문자로 보내가지고 치우지 마라,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열쇠를 잠궈놓고 가게 되면 그 한 달 사이에 다른 세입자 들어올 확률은 없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법원 보정명령 보시면 10월 13일 날 다른 세입자 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분 이사는 언제 갔습니까? 7월 6일 날 이사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7월 6일 때 이사가 나서는 그럼 임차권 등기 11월 달에 다른 세입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임차권 등기 했다는 거거든요.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.
참 안타까워요. 이런 게 보면은 좀 왜 7월 6일에 사갈 상황이 되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8월 6일 8월 초쯤 임차권 등기되고 그러면 10월달 뭐 들어오지도 않겠죠. 임차권 등기되지 너는 세입자 들어옵니까? 설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임대인한테 안 주겠죠. 그 임차권 등기한 세입자한테 전세금 주고 바로바로 해결됐다는 거죠.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? 전세금 신속히 반환받는 뭐 말씀드렸잖아요. 내용증명 번호 임차권 등기하면 만약 임차권 등기돼 있으면 세입자 들어올 때 집주인한테 전세금 주겠어요? 그, 그 임차권 등기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죠 바로. 그러고 말씀해달라. 물론 이제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은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집주인이 뭐 중개 수수료 주는 거에 비하면 법무 수수료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. 중개 수수료는 뭐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이 되지만 법무 수수료 몇십만 원이에요. 예. 그 어차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세입자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물론 이제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 점유를 하고 나서 이사를 갔으니까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많이 안 주면 이제 지급 명령에 이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자 청구하기 좀 그렇습니다. 점유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 기재되면 그 후에 짐을 다 뺀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인에게 문자 등을 통보해준다. 짐을 다 뺐다 이제 전세금 내놔라. 아니면 당신 이자까지 물어줘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집주인 이자 물어주시면 빨리 줄 것이고 그래도 본인이 똥오줌 가리지 못하면 그때는 지급명령 신청하지 이자까지 받는다는 거죠. 또 답답한 게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난 집주인 이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전세 원금만 딱 내주고 그럼 이자 뭐 1, 200만 원 안 되는 거 그거 받으러 소송하실 거예요? 소송하기 힘들죠. 그런 거 받으려고. 그런 경우도 그냥 바로 이사 가시면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드린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급명령 신청하면은 어차피 지급명령 비용인데 임대인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세입자분 손해볼 거 없고 전세금 다 받고 임차권 등기비용 다 받고 이자도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주면은 그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라 강제 집행해버리면 된다는 거거든요.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세입자가 201을 들어와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분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거든요.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지만 그 본인이 상실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의로 이제 치웠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점유를 하고 있다는 뭐 짐을 남겨뒀다는 어떤 그 증거 사진, 그 집주인에게 이런 걸 통보했다는 뭐 점유를 하고 있는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짐을 일부 남겨뒀고 이사 간다. 이거 옮기면 가만 안 놔두겠다. 뭐 이렇게 보내고 또 어떤 솔직히 관리비는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 점유만 하고 있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판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. 점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부당 책임은 없다. 그렇잖아요. 사용도 안 되고 그 관리비를 왜 내요? 경매 법원에서 이제 머리 아프죠. 이런 경우는. 그러면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? 이 집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더라고요. 다가구 주택이면 세입자 1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순위가 밀리겠죠. 일반 채권자로서. 가장 끝으로 이제 배당받는데 만약에 넉넉하게 이제 경매가 되었다. 뭐 방도 비어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 전세금 1억 2천이거든요. 1억 2천을 배당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채권자라서. 근데 만약에 낮게 낙찰돼 가지고 돈 못 받는다. 그러면 이제 손해 크니까 이 세입자분이 집을 경매로 낙찰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201호 임차인과 다투기 위해서 이제 배당 이의에서 제기해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그런 부분은 잘하겠죠. 예. 그래서 임차권 등기비용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사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내용증명 비용이나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비용도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집주인 안 주면 못 받아요. 그냥 지급명령 신청해주고 결정문에 따라가지고 안 주면 그냥 강제 집행해버리면 되니까요. 카톡으로 우리 동네 문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우리 동네 법무사는 증여세 절세, 상소, 개명 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주로 사무실입니다. 카카오톡 우리 동네 법무사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핸드폰 010-2505-345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. 어쨌든 이 세입자분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. 예, 좀 갑갑해요. 네, 감사합니다.